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정순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도 또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리더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나는 리더인가. 저자는 홍석환입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원 박사를 수료하셨고요. 홍석환의 HR 전략 컨설팅 대표로 활동 중이십니다. 나도 임원이 되고 싶다. 사장이 붙잡는 김 팀장 등 주요 저서가 있습니다. 책은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존경받는 롤모델 리더의 비밀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1장 직원의 말을 경청한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말을 경청한다. 아내가 화를 낸다. 도무지 당신과는 대화가 안 돼.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들어? 40년 넘게 만나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아내의 한마디이다. 아내의 이야기는 항상 주변 이야기가 많다.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뭐 했고 등등. 나는 바로 결론이 뭔데 하며 끊는다. 아내가 화낼 만도 하다. 하물며 회사 내 직원들에게는 얼마나 더 인내하며 경청하겠는가. 회의 시간을 돌아본다. 분명 해야 할 일 많고 누군가의 제안이 절실하며 짧은 시간에 해결할 담당자를 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야기가 오가면 필요한 것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에 짜증이 난다. 됐어. 이렇게 하고 이 일은 홍길동 씨가 담당해줘요. 다른 할 말 있나요? 당연히 아무도 없다. 회의는 이렇게 끝나고 다음 회의에 그 누구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분명 조직의 장에게 무슨 생각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위의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하는가. 나름대로 경청의 4가지 원칙을 정해본다. 첫째,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키워드와 의미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가. 둘째, 내 개인적 판단 없이 사실 그대로를 듣고 있는가. 셋째, 미리 결론을 짓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있는가. 넷째, 말하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가. 무척이나 힘들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습관에 너무 깊숙이 젖어 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다. 한 이야기가 있다. 회사의 조직장이 되어 처음 출근하는 아들에게 참아야 한다 라고 노모가 당부한다.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려 하자 노모는 다시 애야 참아야 한다 하며 재차 당부한다. 아들은 나가다가 예 하고 대문을 나서는데 노모가 다시 불러 애야 참아야 한다 고 또 말씀하셨다. 아들은 바쁜데 3번이나 같은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어머니 3번째란 말입니다. 알아요. 참으라는 것 하며 소리를 높였다. 노모는 너는 겨우 나의 말을 3번 듣고 화를 내는데 직원의 말은 몇 번 들을까 하며 아들을 타일렀다. 코치의 행동이 성과를 만든다란 책은 리더십의 본질은 성과를 개선하도록 사람을 이끄는 것이며 한 조직의 성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말한다.
하지만 리더의 이 책임 의식이 경청을 어렵게 한다. 말을 갓 배운 어린아이를 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아이의 행동과 종합하여 판단하고 자주 묻는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누가 아이가 된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는 본인의 생각이 전해졌을 때 해맑은 미소로 말을 대신한다. 리더의 경청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기다려주며 성과를 창출하도록 구성원들을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5장 회의를 통해 성과를 창출한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회의이다. 당신 조직의 회의 문화는 어떤가? 갑자기 조직장이 어떤 지시를 받고 긴급 회의를 하자고 한다. 지시 내용을 설명하고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며 지시사항을 해결하는 데 협력을 하는가? 아니면 모두 책상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는가? 후자의 경우 조직장은 그리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명을 한다. 지명을 받은 사람은 대답하고 자신의 임무를 다했으므로 절대 책상을 보지 않는다. 침묵이 이어지고 또 다른 지명을 받은 사람이 응답하고 그 중에 매우 합리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박수 후에 회의를 끝낸다. 당연히 그 일은 매우 합리적으로 의견을 낸 사람의 몫이 된다. 회의에 관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 IBM의 전 회장인 루거스너 회장은 회의 문화를 이렇게 바꿨다. 주의 고하를 떠나 회의 주제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만 회의에 참석하라. 참으로 옳은 지시이다. 월요일마다 회사 경영층이 모여 회의를 하는 회사가 많다. 단순 정보 공유의 장이라면 인트라넷으로 공유하면 된다.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라면 의사결정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준비부터 철저히 시켜야 한다. 가장 바보 같은 회의가 회의 안건을 시작과 동시에 알게 하고 발표의 순간에 처음 발표 내용을 보게 하는 회의이다. 이래서 무슨 회의가 되겠는가? 회의 중에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yes, but 기법이 옳았다. 이제는 yes, and 기법으로 가야 한다. 정반대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 yes, and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의견이 없는데 앉아만 있다고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는다. 어느 회사는 참석한 사람들의 인건비를 먼저 제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회사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안건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회사이다. 마지막 회의 후의 실행이다. 결정된 사안이 실행되도록 이끄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회의 결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조직이나 사람을 먼저 어루만져 줘야 한다. 일이 추진되는데 방해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만 한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결론이 될 수 있다. 한마디 말에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어느 경우에는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한두 명 사전에 선정하여 회의를 이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유롭게 토론하게 하고 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의사결정이 어렵다면 기한을 정해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결론을 내리기 위한 회의를 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업은 회의를 통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 차이는 리더가 어떻게 회의를 인식하고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다시요. 이 차이는 리더가 어떻게 회의를 인식하고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다. 리더는 회의를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채널로 인식해야 한다. 신입사원부터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교육하고 성과 있는 회의 진행과 추진을 조직의 문화로 정착시켜 가꿔갈 책임이 있다. 6장 칭찬과 인정, 질책과 조언을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리더라면 당연 조직의 구성원이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을 하게 된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칭찬해 주는 사람에게 좀 더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칭찬을 들으면 기쁠 것이다. 그러나 칭찬만 잘한다고 그 리더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쳐 일하려 할까? 어떻게 칭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구성원이 잘하는 점에 대해 입으로 칭찬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을 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칭찬은 가슴을 뛰게 하고 뭔가 더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한다. 이때야말로 진심으로 따르려는 마음이 생긴다. 반대로 질책이 없이 칭찬만 이어진다면 조직의 구성원은 성장할 수 있을까? 리더는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일의 성과보다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미래까지 망치게 된다. 인간관계는 자신의 업무를 보다 부드럽게 수행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지 친한 관계 형성 그 자체가 중시되어서는 안 된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려 온 사람인지 친목 모임을 하러 온 사람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경우를 본다. 인간관계가 회사 생활의 우선이 되면 곤란하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조화를 생각하고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회사의 상황이 좋지 못해 구조조정 등의 결단을 내리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 질책을 할 경우 결정을 하지 못한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실수를 했을 때 리더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성장이 달라진다. 공식적으로 꾸짖는 리더가 있다. 실수한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온 사무실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그 상사의 말 한마디는 다음에 저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쉽게 조직의 경종을 울리는 효과는 있지만 리더를 두려워하게 하여 경직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질책 후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는 점이다. 칭찬과 질책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운가? 한 임원을 질책하는 한 CEO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임원은 부하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1년에 단 한 번도 식사를 함께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CEO는 그 임원을 호되게 나무라면서 내가 당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내는 것이다. 만약 내가 좋은 감정이 없거나 당신이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나는 당신에게 단 1초도 시간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부하 직원이 싫으면 임원인 당신이 조치해야 하는 것이 역할이다. 라고 말했다. 칭찬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지만 질책은 내가 시간을 내어 질책할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칭찬하고 질책할 것인가? 흔히 칭찬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널리하고 질책은 개인적으로 불러 조용히 하라고 한다. 물론 둘 다 즉시 구체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길지 않게 하라고 한다. 그러나 칭찬과 질책도 상황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조용히 불러 두 손을 잡고 정 깊게 칭찬을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진정 이 사람은 나를 위해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반대로 많은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을 크게 질책하고 후에 따로 불러 위로해 줌으로써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 가장 위대한 칭찬과 질책은 나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리더인가 라는 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요즘 리더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롤모델 리더의 비밀이 여기 나는 리더인가 라는 책 안에 많은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리더의 비밀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우리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